예, 안녕하세요. 현장을 뛰는 지리학자 김희재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그리스 로마 시대로 갑니다. 네, 그래서 이 그리스 로마 제국을 일군 지도력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 네로 황제? 네로 황제? 네. 전쟁. 전쟁. 네. 그렇죠. 저는 로마 하면 또 그 문화의 네. 고장이잖아요. 네, 어떤 저는, 문화가 떠오르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음악도 굉장히 많이 네. 성장한 걸로 알고 있고 미술, 예술 쪽으로 참 많이. 저 막 이런 미술상 같은 거 네. 멋있잖아요. 그쵸? 그리스 로마의 조각품 막 이러잖아요. 그쵸.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럼 우리 전은혜 씨를 위해서 조금 그 조각품 얘기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그래서 좋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세계사에서 그리스 로마 얘기를 할 때는 주로 황제 얘기 많이 하고요, 그죠? 우리 그 네로 황제, 그죠? 그리고 무슨 전쟁 무슨 펠레폰네소스 전쟁 뭐 이름도 많아요. 그래서 전쟁 얘기 많고요, 네. 그죠? 그리고 또 이제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풍요롭게 살고 되게 문화 예술을 즐겼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인데 저는 오늘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려고 합니다. 그들이 예, 지리적으로 저는 지리학자니까 예, 약간 지리로 한번 그리스 로마 제국을 한번 쭉 여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은 매운탕도 지리로만 드신다는데 네, 맞습니다. 맞나요? 아니 그냥 어떻게 하셨어요? 소문에 의해서 여태까지 한 것 중에 제일 웃겼어, 지금. 하나 한 거야 나? 저는 가볍게. 복집에 가면 저 복지리만 먹습니다. 내려놓고 하니까 낫네. 오, 야. 네, 훌륭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지리로 이제 시작을 하겠는데요. 자, 뼈는 많지만 고기는 부족한 이 나라의 정체. 자, 이 나라 어딜까요? 자, 일단 국기를 한번 보시죠. 그리스. 야, 수준이 높아. 네. 자, 그리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의 이 아름다운 풍경만 보셨지, 여러분 그리스 지도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생각은 그런 적 의외로 그냥 그리스 문명은 발달했어, 뭐 민주주의의 뭐 원류야, 뭐 아테네 좋아, 뭐 이렇게만 했지. 그리스 지도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그 섬들이. 남해안, 서해안 가면 다도해잖아요. 리아스 시케안 뭐 그래서 섬과 이게 해안선이 굉장히 복잡한데 이게 그리스거든요. 그거 복잡해요. 근데 여러분 이때는 뭐 먹고 살았죠? 사람들이. 물고기요. 그렇죠. 물고기 생선. 네. 그리고 농사 졌잖아. 네. 빵을 먹었죠. 그리스 사람들 빵 먹었거든요. 오, 그럼 빵을 밀이 먹었다고요. 필요하네. 빵, 밀. 근데 여기는 이 섬에서 밀 재배하기 좋겠습니까? 안 좋죠. 힘들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근데 섬이면 이제 경사도 급하잖아요. 산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농사질 땅도 없고 그리고 여름에 막 척박해. 막 여름에 막 너무 더워. 사막 같아. 그러니까 뭐 이런 야채 같은 것도 잘 자라지 않고 그러니까 사실은 먹고 살기에 굉장히 척박한 땅. 어, 그래서 오죽하면 뼈는 많고 먹을 게 없는 그런 살이 별로 없는 그런 나라라고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안 좋은 환경이었던 거예요. 그리스가 당시에 그 당시에 좋은 환경 뭐죠? 땅이 넓어. 막 강이 흘러, 그쵸. 막 비옥해, 막 범람해, 막 이런 그 막 그쵸. 비료 뭐 농사 잘 농사 비료를 뿌릴 필요도 없어. 그게 좋은 데가 이집트.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다 강을 끼고 넓은 평야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부유해진 나라. 여기는 강도 없어요. 진짜 그냥 짠물. 짠물밖에 없어. 그리고 땅도 넓은 땅이 없어. 척박해. 그쵸? 네. 왜냐면 이게 비옥해지려면은 이게 범람을 해서 막 영양분을 갖다 줘야 되잖아요. 하천이 없으니 척박한 땅.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지도를 봤어요. 지도를 펼쳤죠. 어디 가야 먹고 살 수 있나? 어디 가야지 농사 짓고 어디로 할수 가야 되나? 있냐. 탐험을 하고 네. 그리고 무역을 하고. 음. 무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도를. 어디 가야? 어디 가야 무역을 우리랑 할수 있는지. 바꿀 수 일을 그리고 가져올 수 있냐. 우리 혁신을 해야 돼. 우리 그럼 빵 사오려면 네. 혁신을 해야 돼. 어떻게 했겠어요? 자, 있는 게 포도밖에 없어. 올리브밖에. 자, 그러면 포도를 해서 와인을 만들어 예쁜 병에 담아. 네. 올리브 기름을 짜서 또 예쁜 기름에 담아. 예쁜 병에 담아. 그래서 판매하는 거죠. 혁신이죠. 마케팅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현대 기업의 원리하고도 똑같고 이 그리스 사람들이 이런 상업, 무역, 이 비즈니스 하는 그런 어떤 감각이 발달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이 척박한 환경에서 지도를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인들이 지도를 그렸어요. 오. 예, 그래서 이 지중해 연안을 중심으로 해서 어디 가야
우리가 무역을 할 곳이 있고 어디 가야 우리가 유리한지를 늘 이 지중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얘네들이 탐색하고 지도를 그린 거죠. 그다음에 이제 페니키아인이라는 상인들이 또 그렇게 했고 그 사람들이 알파벳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이 문명은 지도를 보고 새로운 곳을 탐험하고 혁신을 하면서 일어난 것이지 그냥 방구석에서 앉아가지고 그냥 책만 본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리스 문명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리스 문명에 배출한 걸출한 위인이 있습니다. 정말 나폴레옹도 이 알렉산더 부러워했고요. 네. 그 로마의 황제들, 네로를 포함한 모든 로마의 황제들이 다 알렉산더를 생각하면서 자괴감을 느꼈어요. 왜냐? 알렉산더가 몇 살에 죽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넓은 땅을 일찍 죽었어요. 다 차지했어요. 인도까지 갔어요. 네. 33세 죽었어요. 아. 자, 근데 이 알렉산더 출발이 미천해요. 출발은 여기 마케도니아라는 곳이에요. 마케도니아. 네, 알아요. 자, 근데 그가 19의 왕이 돼요.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그래서 그가 이 마케도니아에서 시작해서 쭉쭉쭉쭉쭉쭉 내려가서 다 정복하고 이 당시에 가장 부유했던 이 나일강 유역의 이집트 문명을 접수합니다. 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세워요. 자, 알렉산더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여기를 시작으로 해서 이 쭉쭉쭉쭉쭉 나가잖아요, 동쪽으로. 예. 그래서 어떤 한 도시를 파괴하고 나서는 거기에 신도시를 개발하는데 그 도시 이름이 알렉산드리아 1, 2, 3, 4, 5, 6. 그게 거의 70년대가 됐대요. 그러니까 이걸 따라서 쭉 도시를 건설한 거예요. 신도시 개발. 자, 처음에는 따라오는 병사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소문이 난 거예요. 야, 알렉산더를 따라가면 이기고, 그리고 또 그 스승이 아리스토텔레스였는데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의사 집안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치면은 잘 치료해주고 이긴다. 이 신의 아들이다. 이 알렉산더는 따라다니면 이긴다. 그래가지고 쫄쫄 따라다닐 뿐만 아니라 이게 이기고 나서 여기서 그냥 머무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해요? 계속 가요. 그리고 그 땅은 신도시 개발권은 따라온 노병한테 줘. 야, 그러면 그리스 경산 신이 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땅도 없는데, 쫄래쫄래 따라다니고 열심히 싸우면 노후 보장 확실해. 그러니까요. 신도시 줘, 개발권 줘. 농토도 막 비옥해. 뭐 거기 현지에 뭐 사람들하고 존경받아.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계사는 이제 그냥 전투 장면만 생각하게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동쪽까지 쭉 가고 이 도시들이 수십 개가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형성될 수 있던 요인은 알렉산더가 안주하지 않고 지도를 들고 계속 동쪽으로 가고 자기는 그걸 누리지 않고 권력과 부를 그거를 다 부하들한테 신도시 개발권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20살에 왕이 돼가지고 30살에 여기 동방 원정을 이게 지금 수천 킬로인데 엄청난 거 아닙니까? 대단하다. 대단하지 뭐. 지금 그러니까 지금 세계 대단하죠. 정복이지.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들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야, 알렉산더는 30살에 세계를 정복했는데 나는 이게 뭐냐, 마흔이 다 돼가지고 약간 자괴감을 느끼는. 그러면서 방구석에만 있고 말만 그렇게 하면서. 네. 근데 그러니까 정말 좋은 포인트예요. 네. 그러니까 로마도 이게 전성기와 쇠퇴기가 나뉘는 것은 지도자가 어떤 생활을 했느냐, 지도자가 어떤 지도를 받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갈려요. 그래서 이따 뒤에 제가 또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끊임없이 진거하는데 멈춰요. 어디서 끝까지 가고 싶었어. 아마 한반도까지 오고 싶었을 거야, 마음을. 근데 못 가고 멈춘 이유가 뭘까요? 지도에 저 산맥 때문인가요? 네, 산맥도 있고요. 근데 사실은 요 산맥도 다 건넜잖아요. 큰 산맥인데 네. 더 중요한 이유는 이 밖에는 그가 지리 정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리스인들이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런 사람들이 코치도 해주고, 야, 거기가 뭐 있으니까 뭐 언제 쳐, 야, 거기가 그때 수학기니까 이렇게 해, 자, 여기는 뭐가 있을 것 같아, 막 이렇게 코치를 해줄 수가 있었는데 인도는 완전 새로운 환경이니까 아무도 가본 적이 없어. 스승도 몰라, 아리스토텔레스도. 코치를 못 해줘. 게다가 자기 에마 부케팔로스가 여기까지 쫓아왔는데 네.
그 에마가 죽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끝인가 보다. 여기까지다. 여기가 끝이구나. 그러면서 멈추고 그 부케팔로스가 죽은 장소만 알렉산드리아가 아니라 이름을 부케팔로스라고 해줘요. 지명을. 자, 그래서 그가 결국은 돌아옵니다. 멋있는 사람이네. 근데 돌아올 때도 참 저는 약간 전쟁광이라는 사람도 있고 뭐 통치자로서 뭐 어쨌든 저는 완전 지리학자였던 것 같아요. 마인드가. 왜냐하면 아니 왕이면 권력을 누리고 싶지 막 계속 고생하고 생고생하면서 그렇죠, 거기까지 가고 싶겠어요. 네. 근데 이제 가서 막 코끼리 부대 나오고 막 갑자기 열대 우림이 등장하니까 이제 더 이상 못 가고 또 그 병사들이 제발 그만 가자고. 제발 그만 가자고. 힘들다고. 저 힘들었을 것 같아. 그래도 이제 원래 괜찮다고. 밑에 사람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못 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갔던 길로 다시 되돌아오면 좋잖아요. 널 잘 살고 있냐, 뭐 지내 갔던 길. 근데 이 위로 안 오고요, 이 밑으로 가요. 또 새로운 길로. 왔던 근데 길로 여기 안 완전 가네. 죽음의 사막이야, 개드롯이야. 그래서 죽을 뻔했어요. 왜냐면은 지도가 잘 정리가 안 돼 있겠죠. 그러니까 실제 길이보다 더 긴데 더 척박하고 지도가 잘못돼가지고 그래서 죽을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병사들이 투구에 물을 모아 마지막 물인데 드시라고. 우리는 죽어도 어쩔 수 없는데 그거 어땠는지 알아요, 알렉산더가? 니를 먹으라고. 30 아니 그걸 다 내동댕이 쳐. 와, 다 같이. 나 혼자 살겠다고 내가 이거 먹겠냐? 우리 같이 나가자. 와, 멋있다. 진짜 그러니까 알렉산더 더 그레이시죠.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국 그로 인해서 여기 지도가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알렉산더 대왕을 지도를 그리는 남자, 지리학자. 그리고 이런 걸 기획한 사람은 사실은 아리스토텔레스고 어쩌면 이 알렉산더 대왕은 주연 배우였을 수도 있어. 이 모든 그 큰 드라마에. 아리스토텔레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봐요. 그 사람 대단한 사람. 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제 세계사에서 자꾸 전쟁 얘기만 하고 전투장만 얘기해. 저는 이 신도시 개발 전략, 이 그리스 사람들의 생활 영역이 확장되고 먹거리가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플러스 이곳에 대한 지리 정보. 이곳은 어떤 산물이 나오고 지하자원은 뭐가 있고 여긴 기후가 어떻고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고 이런 모든 정보가 힘이잖아요. 예, 그렇죠. 생생한 정보를 그리스인들이 다 수집한 거야. 제가 또 보여줘야지. 설명드리고 싶은 우리 전은혜 패널께서 아마 관심 많을 것 같은데 네. 이 사람 미술학원에 가면 있어요. 네. 맨날 제일 먼저 데생 제일 먼저 그리는 사람. 그래? 아그리파. 그래요? 어떻게 아세요? 저 미술 조금 배웠었어요. 그렇구나. 어렸을 때. 네. 그래서 왜 이 사람이 이 미술학원에서 그리는지 아세요? 다 이유가 있을 것 같아. 그래. 있어. 어. 왜냐면 맞춰봐요. 아까 우리가 네로 지리적 황제도 아까 우리가 네로 황제도 있고 막 그랬잖아요. 네, 네. 근데 황제는 그때는 이제 권력을 들여 살아 생전에는 근데 죽으면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엄청 많았겠지. 어. 예. 그러면은 막 이 훼손을 해요. 막 이 상에. 근데 이 사람은 훼손이 안 돼. 안티가 없어. 사람들이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황제보다 더 사람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을 수도 있어. 이 사람이 아그리파인데 이 아그리파가 바로 지도를 그리는 사람이었다. 지도 그리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인자였어요. 그리고 별로 그 집안이 좋지도 않았어요.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 원정을 하면서 네. 그 넓혀놨던 땅과 또 네트워크와 그 지리 정보와 이런 것들을 로마가 그대로 계승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로마 시대에도 되게 지도가 발달했고 되게 정확한 지도를 그렸는데 특히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 지금도 있어요. 그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에 가면. 예. 근데 거기에 세계 최고의 도서관을 지어놨어요. 그래서 모든 정보를 수집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오는 배들은 모든 배를 제출을 해야 됐어요. 등록을 해야 됐었어요. 그 대신 복사해서 그 돈을 줘요. 그 정보비를. 그래서 이 알렉산더에는 세계의 모든 정보가 몰려들었고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지도가 만들어져요. 그걸 모든 중심을 이 로마 제국이 보유하고 있었던 거고 이 진군 루트 아까 보셨던 네. 이 진군 루트에서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이주해서 살면서 그리스 문명이 전파되고 또 현지의 생생한 정보가 또 오고 이런 어떤 선순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도가 만들어졌어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서 알렉산드리아 도시에서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사람이 도서관장이었고 지리학자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지도를 완성했는데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비슷하지 않아요? 네. 이 범위만 네. 그 알렉산더 대왕 범위에 딱 갇혀 있을 뿐이지. 그래서 뭐 신라가 안 나오고 뭐 이쪽 그 발견이 안 됐었으니까 그때 유럽인들에게는 이 아메리카가 안 나올 뿐이지 거의 완벽하잖아요 형태는. 네. 격자무늬고 그죠. 그래서 이런 지도를 봤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시대의 어떤 그 통치의 기초는 알렉산더 대왕의 원정으로 해서 확보된 지리 정보 그리고 계속 업데이트되는 그런 정보에 기초한 정확한 세계 지도가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고 그 지도를 그린 사람이 아그리빠인데 아그리빠에 기초해서 프톨레마이오스가 지도를 그린 건데 이 아그리빠는요 여러분 진짜 나라를 구한 사람인 게 우리는 다들 이제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정말 최초로 공개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그리빠가요, 악티움 해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클레오파트라하고 안토니우스가 짝을 먹고, 이 아우구스투스가 젊을 때, 아직 권력이 불안할 때, 지중해 연안에서 싸움을 벌여요. 그래서 당시는 이집트가 강국이었거든요. 근데 더 많았는데 배도 거기에 져요. 그 악티움 해전을 이끈 사람이 바로 아그리빠. 그러니까 아그리빠가 전쟁을 이기는 데서 혁혁한 공을 세웠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아그리빠가 이제 전체 전쟁이나 원정 시에는 당연히 지도를 그렸으니까 잘 알았겠죠 그 지역의 사장을. 그래서 백전백승했고 또 부하들을 아꼈고 이제 평화의 시기가 왔잖아요. 로마를 계획해요. 그래서 판테온이라든지 뭐 로마의 뭐 어떤 그런 도시 계획 네. 또 로마 사람들이 목욕을 즐겼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목욕하는 그 물이 와야 되잖아요. 신선한 물이 계속. 그래서 먼 곳에서 수도교 물을 이렇게 다리로 쭉 가져오게 하는데 그것이 그때는 전동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각도를 잘 맞춰가 그게 측량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겠죠. 각도를 맞춰서 저절로 물이 신선한 물이 목욕탕에 공급되도록 그 설계를 이 사람이 다 해요. 엄청난 사람이에요.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욕심은 없어. 그러니까 권력자가 얼마나 이뻐요, 아우구스투스가. 자기 딸을 줘요. 사위였어. 딸을 주는 거 쉽지 네. 않은데. 그래서 정말 저는 숨겨진 로마 제국의 설계자라고 생각하고 그가 정말 미술학원 가면 다 있고 우리가 지금도 그릴 수 있는 그것은 그가 정말 헌신한 거예요. 로마의 제국의 지도를 그리고 도시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의 지도력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 그거는 누구를 해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를 죽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아무도 이를 주목하지 않는데 저는 지리학자로서 이 아그리빠가 이 로마 제국의 어떻게 보면 숨은 공신이다. 그리고 이런 건축 이런 걸 하는 사람에게도 이제 임무를 줘서 건축에 관련된 책을 쓰게 만들고 비트루리스가. 근데 사람들이 그 건축가만 기억하는데 저는 그 사람한테 업무를 준 사람이 바로 아그리빠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어떤 도시를 살리고 어떤 국운을 일으키는 사람은 이렇게 현장에서 새로운 지도를 그리고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게 끝까지 가면 좋은데 이게 왕들이 이제 편한 거야. 황제가 앉아서 먹고 노니까 너무 좋은 거야. 누워서 이제 앉아서 먹다가 나중에 누워서 먹잖아. 그쵸. 그래, 보면 앉으면 눕고 싶고. 누워있는 그림 많잖아요. 그리고 막 사치품 막 필요하고. 그러니까 수입은 많이 하는데 새로운 시장 개척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그 나라는 망조가 될 수밖에 없다. 당시 사람들이 어떤 지도 봤느냐. 그 알렉산더 대왕의 그런 프톨레마이오스 지도를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까 악티움 해전이나 이런 거 할 때 다 바다로 나갔잖아요. 네. 근데 목욕탕에서 목욕만 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해서 길은 만들어 놨는데 새로운 길을 뚫거나 뭔가 새로운 사업을 벌이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거 즐기는 거예요. 안주했네. 안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포이팅거라는 지도인데 이건 일부분을 좀 조그만 지도를 쪼갠 거예요. 보면은 여기 있는 게 아까 그런 탐험이나 뭐 강이나 바다 이런 게 아니라 이게 뭐예요? 어떤 숙소, 말을 어디다 세워두고 여행 또 주차장, 그죠? 그러니까 말을 지금 말하면 주차장인 거죠. 그리고 맛집 지도, 뭐 이런 거, 여행 지도. 이게 로마 사람들이 봤던 건데요. 이게 긴 띠로 돼 있어요. 이거 보면 여러분 내비게이션 같지 않아요? 우리가 내비게이션 요새 어때요? 목적지를 딱 입력하면 그냥 거기만 쭉 가고 우리는 그것만 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내비게이션이 뭐 완벽한 지도가 아니에요. 그 생략된 것도 많고
거기는 돈을 낸 업체들이 위주로 그렇죠, 먼저 떠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지도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네이버가 또는 뭐 구글이 시키는 대로 우리가 가는 걸 수도 있어. 우리가 그것에 종속된 걸 수도 있어요. 그러네요. 내가 가보기 전까지는 진짜. 그래서 이런 지도만 보는 거예요. 맛집 지도만. 여행 지도만. 그러니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도 없고 큰 그림을 그리고 지금 내가 있는 위치를 확인할 수도 없고 질이 문맹이 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 지도 봐. 그러면 그래? 어떤 지도를 보는데 한번 물어보세요. 저는 우리가 또 크리스찬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예. 근데 저는 크리스천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또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도 저는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동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제 존경받는 신학자 공부 열심히 하신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바벨탑과 떠돌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제가 볼 때 성경을 어떤 신학자의 관점에서 이렇게 요약하신 것 같아요. 큰 그림을 그리신 것 같은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떠돌이들의 편이셨다. 보세요, 여러분. 출애굽 네. 모세도 떠돌이였죠. 그리고 이런 성경에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한 사람들 보면 방구석에만 있었던 사람들이 없어요. 다 낮은 곳으로 임했어요. 네. 현장으로 갔어요. 예수님도 그러지 않으셨나요? 그냥 억압받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손잡아 주시고 그런 사람들 많은 데로 가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역사는 이 억압받아서 떠돌아다녔던 그런 약자들에게서 있었던 것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지 막 편안하고 막 사치스러운 궁전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지 않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억압받고 조롱받고 또 천시받던 그런 떠돌이들이 결국은 이 성경의 역사를 만든 것이고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바벨탑 얘기. 네. 인간이 내가 잘났어. 그래서 이제 바벨탑을 짓잖아요. 예. 그러다가 망하죠. 네. 근데 이게 성경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도 적용이 돼요. 그런 것 같아요. 마천루의 저주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기업이 지나치게 화려하고 높은 건물을 짓고 나면 사옥을 지으면 그 기업이 망조가 된다. 마천루의 저주. 그래서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고 뉴욕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지어지고 나서 바로 경제공황이 왔거든요. 그래서 엠프티 스테이트 빌딩이 됐어요. 빈 그 빌딩이. 그리고 그거는 이제 약간의 어떤 경영학 쪽에서 룰처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건물에 투자하면 결국은 거기에 돈이 묶이고 이왕 지어놨으니 누리고 싶으니 밖에 나가기 싫고 그러면서 이것이 악순환에 빠지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업도 사람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가 좀 힘들지만 거친 곳으로 또 현장으로 또 약자에게 정말 낮은 곳으로 임할 때 거기에서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고 또 혁신도 일어나는 것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제가 우리나라에서 그럼 가장 지도력이 좋은 사람이 누굴까? 예.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존경하는 어떤 지도력의 달인은 이어령 선생님이세요. 네. 지리학과 관련된 많은 좋은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 이분이 저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년의 권력을 보는 사람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지도를 펼치는 사람이 앞으로 100년을 이끌어갈 것이다. 저는 이제 코로나로 사실 우리가 어떤 다이어리에 계획을 세우는 게 잘 무의미해졌어요. 그러지 않나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막 어디도 못 나가고 더 답답한 시기일수록 지금 우리가 달력 대신 지도를 펼치고 내가 가보고 싶은 곳, 해야 할 일들을 좀 적어나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런 답답한 시기일수록 우리가 세계가 진짜 빨리 변하고 있거든요. 정말 빛의 속도를 변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세요. 진짜 빨리 그러니까 이런 변화하는 세상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더 자주 이전보다 지도를 봐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시다면 저한테 질문을 해주세요. 이럴 때 참 지도 보는 게 참
좋았다 뭐 이런 거. 근데 사실은 너무 두리둥실하게 큰 질문. 아니야. 근데 지도가 어려워요. 뭔가 보는 게 쉽지가 쉽지 않을 것 않아요.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지도가 굉장히 파워풀한 도구이긴 한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지리 교육이 가장 부실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초, 중, 고등학교에서 지리라는 과목이 수업이- 필수로 안 배우고 맞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지리가 유명무실해요. 지리가 있긴 한데 지리를 가르치는 사람이 제대로 전공하지 않은 그냥 잘 모르시는 분들이 가르치니까 그냥 암기해 뭐 이럴 수밖에 없어서 유명무실한데 우리나라는 현재 지리 교육이 무명무실해요. 지리라는 과목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일반인들은 더 어렵게 느낄 수밖에 없고 지도를 보면 머리가 아프고 왠지 외워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국력을 깎아먹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엔 안 그랬거든요. 근데 이렇게 된 게 한 20, 30년? 그리고 일본. 우리 이여론 선생님 말씀으로는 당신이 일제시대 때 학교를 초등학교 다녔는데 국민학교 다녔는데 그때 선생님이 늘 지도를 보면서 일본이 지금 여기가 있고 지금 필리핀에 갖고 저쩌고 이거를 이렇게 지도를 보여주셨대요. 늘. 그래서 본인이 지도를 일본 선생님한테 배웠다 하시더라고. 근데 미국이 딱 원자포탄 터뜨리고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지리 교육을 금지시켰어요. 왜요? 왜 그랬겠어요? 이것이 미국의 어떤 고도의 전략인데요. 일본의 애국심과 또 일본의 어떤 힘을 길러주는 게 지리고 역사라는 걸 안 거죠. 자기네들은 지리 교육 많이 시켰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리와 역사 교육을 못하게 딱 막은 거예요. 없어졌어요. 지리 역사가. 그래서 그 이후로요. 근데 그 효과가 당장 나타나진 않아요. 항상 교육은요. 그렇게 하고 나서 20, 30년부터 해서 4, 50년 쭉 가는 거잖아요. 지리 교육의 잃어버린 40년이다. 우리가 40년 지리 교육을 제대로 안 했더니 그 부작용이 지금 나타나서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20년이 가는 거다. 그래서 지금 다시 지리 교육을 강화하고 있어요. 새로운 교육 과정에서. 저는요, 진짜 확신해요. 제가 세계 100개국을 다니면서 제가 세계 지리학 연맹에 아시아를 대표하는 위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저를 강의를 초빙하고 내가 가면 저는 그 나라의 지리 교육 가서 봐요. 그럼 그 나라의 미래가 보여요. 지리 교육 잘하는 나라치고 미래가 어두운 나라가 없고요. 제가 정말 의외로 가난한데 잘하네 지리 교육 이런 나라들은 다 떴어요. 이제 미래가 보장되는. 그러니까 미래를 볼 수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초, 중, 고등학교 젊은이들이 어떤 지리 교육을 받고 어떤 지도를 보느냐가 우리나라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호소하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세계가 급변하고 있으니 과거는 잊자. 과거 지도는 배운 거 잊어버리고 지금 세계가 급변하고 있으니 지금이라도 우리 애들한테 지도를 펼치게 하고 어디 가야 좋은 일자리가 있고 또 어디 가야 기회가 있는지 어른들이 좀 가르쳤으면 좋겠다. 되게 도전을 많이 오늘 받는 것 같아요.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도 이제 그래도 많이 다녔거든요. 그래서 많이 연주도 이렇게 뭐 감사하게 이렇게 해외에서 연주할 기회가 많이 있어서 다녔는데 네. 지금 교수님 말씀을 듣고 이제 뭐 집에 가서 세계지도 피고 어디로 또 나갈지 이렇게 또 꿈을 꿔보고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보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약간 감화되신 것 같아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새로운 역사가 펼쳐질 수 있잖아요. 각각의 분야에서. 그래서 제가 아주 오늘 행복한 날입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 로마 시대를 생각할 때 우리가 전쟁 또 위인만 생각하지만 그 뒷배경에는 이런 지도를 읽고 활용했던 그런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